내년부터 바뀝니다.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운전면허증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자가진단 테스트 불합격한다면 운전면허증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하신 분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으면 운전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이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할 수 있는 예산, 또 하나는 최근 많은 논란이 되었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운전 능력 과연 안전하냐. 그러니까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상습 음주운전을 막겠다. 그리고 운전자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제도.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 사람, 면허가 취소된 사람, 이 사람들이 조건부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다만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있는 차에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능력 자가진단. 실제 최근 많은 사건 사고들이 고령층 운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실제 운전하는 것을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가상현실을 활용해서 실차 주행, 그러니까 실제 차를 주행해보고 운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겠다. 이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에 따르는 도로교통법 5년 이내 2번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19억 5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고령자뿐만 아니라 운전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운전능력 자가진단 시스템을 만드는데 실제 주행 환경과 비슷하게 체험을 할 수 있고 운전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 진단을 통해서 개인별로 교통안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억 9천만 원 전국의 19개 장소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항상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령자 운전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계속 뒤따라 왔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때는 지원금이나 교통카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구청에서도 일부는 따로 예산을 지원해드리는데 동작구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10만 원, 동작구청에서 24만 원 추가 지원해주니까 이분들은 3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9월부터 지원금 20만 원 추가 지급합니다. 그리고 울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최고 60만 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 돈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겠느냐 했을 때 반납한 성적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 면허 반납률 2.48%, 그러니까 3%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대부분 아직까지 65세 이상이 고령자라 하더라도 운전이 실제 생업인 사람들 많습니다. 운전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직업이 있다면 면허증 반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이나 어촌 살고 계시는 분들은 운전을 하지 못하면 이동할 수 없는 분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지원금을 아무리 올린다 하더라도 실제 반납 건수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주 섞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운전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부분 나이에 따라서 정하고 있는데요. 65세 미만은 10년에 한 번씩 갱신하시면 되고 65세에서 75세 미만은 5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그렇지만 75세 이상이 될 때는 3년마다 계속 갱신해야 됩니다. 이때 시력검사도 하고 청력검사도 하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적성검사 자체가 허술하기 하기 때문에 대부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적성검사 필요 있느냐 이런 무용론도 나오는 것이죠. 7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치매 검사도 받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사실 커다란 문제인데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노인성 질환, 치매를 앓고 있다면 자동차가 정말 위험한 흉기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면허갱신 절차, 대충 이런 시력검사나 청력검사 그리고 본인이 작성하는 치매검사가 아닌 실제 운전시험을 포함시켜서 면허를 갱신해 주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75세부터 면허를 갱신할 때 반드시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해야 되고요. 호주나 유럽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운전기능 시험을 추가로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는 실제 주행 환경과 유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그러니까 VR 기기를 활용한 운전능력 자가진단 시스템을 계속 확대하겠다. 그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 중인 것은 운전면허증을 아예 반납받을 것이 아니라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자. 고령자들도 신체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하자 하는 내용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조건부 운전면허는 개인의 건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학적 소견에 따라서 고령 운전자가 일정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냐 밤이냐 이런 시간대나 장소, 고속도로냐 일반 도로냐 아니면 한적한 동네에서만 운전하느냐, 또 날씨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날씨 조건에서만 운전하도록 제한적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 이것도 현재 연구 영역 중에 있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은 고속도로 운전을 할 수 없는 면허가 있고 야간에 운전하지 못하는 면허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거리 안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받고 면허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딱 출퇴근할 때만 운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놓기도 하고요. 생활에 꼭 필요한 마트나 병원을 왕복할 때만 다닐 수 있도록 조건을 달기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입니다. 서포트카 한정 면허라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그러니까 차량 중에서 서포트카, 일반 차량이 아닌 최소 이동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서포트카를 운전할 수 있도록 면허를 준다. 그래서 이 면허로 일반 차량은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올해 연말까지 연구 용역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조건부 면허제가 고령자 운전면허증을 그냥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건강하다면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렇지만 희망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정 조건에서 최소한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자. 그래서 고령층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조금 더 넓혀주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조건부 면허제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연구 용역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고요. 예산은 이렇게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이미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발표가 있을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고령 운전자 실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하다면 오히려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시면 자동차 보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편TV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어르신들은 항상 건강하셔서 더욱더 오래오래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